자신의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슬픈 건지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흔한 증상들이 눈 맞춤이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없고, 이제 조인트 어텐션, 이제 공동주의가 없고, 고통,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 이 다 여기 오른쪽, 특히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정신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분석 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정보들은 너무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아이가 애착 관계 형성이나 감정 표현, 감정 조절 능력 등이 긴 시간의 치료를 통해서도 아직 힘들어 하는가? 아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건가? 신경학적으로 부모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릴까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회로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의 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된, 특히 이제 신경학적으로 우뇌 회로들의 연결성이 약한 아이들, 대표적인 게 이제 자폐나 ADHD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사교적으로, 행동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스킬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님의 이제 훈육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뇌의 약한 신경 회로들이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신경학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뇌가 담당하는 건 특히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부분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 3년의 뇌 발달이 왜 다들 중요하다고 해요. 이 첫 3년에 우뇌가 많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착 형성 스타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첫 3년에 형성된 애착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 거의 평생 가게 돼요.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에 이 애착 스타일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마다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누구는 친구들과 사귀는 걸 어려워하고 누구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은 모습이 보이거나 표정의 변화가 있으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고 그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왜 기분이 언짢은지도 모르고 혹은 언짢아 하는지도 아예 캐치를 못하면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하고 하는 건 누가 의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잠재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적인 감정들의 성립이 이 첫 3년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모님과의 비언어적인 대화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눈맞춤, 소리, 터치,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서 신경과 회로들이 만들어지고 연결이 되고, 아이가 여러 소리를 내다가 마마 이런 소리를 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이 소리를 냈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하네, 근데 그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그러면서 이런 피드백들이 아이의 감정에 이제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쁜 것들, 슬픈 것, 화난 것, 목소리의 톤, 분위기,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잠재적인 내적인 이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스킬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특히 이제 자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 부분의 신경이 연결되는 과정이 약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의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슬픈 건지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흔한 증상들이 눈 맞춤이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없고, 이제 조인트 어텐션, 이제 공동주의가 없고, 고통,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다 여기 오른쪽, 특히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온해의 발달이 좌뇌보다 많이 느려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른 뇌의 영역, 특히 이제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사회적인 규칙 같은 거는 의식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치료이고,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인지하고 자신의 몸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이런 내적인 부분들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첫 3년에. 또 꼭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온뇌의 발달이 신경학적으로 이제 지연이 있거나 불균형이 시작이 되어 있다면 ADHD 같은 아이들, 혹은 좀 멀쩡해 보이는 일반 아이들도, 특히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학업적으로 성적이 좋거나 이제 똑똑한 아이들의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사람들과 사귀는 게 어려운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폐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과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게끔 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신적인 치료나 훈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이 신경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켜주고 그 신경 회로들을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면 부모님의 훈육과 또 부모님과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아이의 이제 내재적인 부분들을 자극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더 인지하고 자기의 감정을 더 느끼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들도 서서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사랑을 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느낌이 좋으니 나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들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